부산 영도 겨울 바닷바람은 바닷가를 따라 골목 안쪽까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칠순의 이순자 씨는 좁고 낡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모서리는 세월에 닳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춘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매기 몇 마리가 바람을 타고 떠다녔고 멀리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봉투를 매만지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내 이름을 지켜야지.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게. 춘자의 눈은 자연스레 흐릿한 과거로 향했습니다. 30대의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작은 세탁소가 떠올랐습니다. 새벽이면 가게 앞에는 손수레에 빨래를 가득 싣고 오는 이웃들이 줄을 섰습니다. 춘자는 비누 거품에 손을 담그며 노래를 흥얼거렸고 남편은 낡은 다리미로 셔츠를 하나하나 펴내며 땀을 흘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이 동네 셔츠는 다 우리 손에 맡겨진 것 같네. 그래도 좋아. 정직하게 번 돈으로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면 그게 행복이지. 남편은 늘 듬직했고 순자는 그런 남편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온종일 가게에서 뛰어다녔고 순자는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집, 이 가게, 그리고 가족만 지킬 수 있다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순자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식 날 눈물에 젖은 얼굴로 남편의 영정을 부여잡고 울부짖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있지? 이 아이들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나 삶은 그녀에게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세탁소 문을 다시 열어야 했습니다. 아이들 밥을 먹이고 학비를 내야 했으니까요. 세월은 흘렀고 아이들은 성장했습니다. 아들 도현은 대학을 졸업하고 며느리 윤서진과 결혼해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주 민재까지 태어나자 집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서진은 직장과 가정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어머니 순자에게로 흘러들었습니다. 순자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개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집안일은 끝이 없었고 손끝은 늘 거칠었습니다. 순자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집안일은 당연한 몫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반찬이 이것뿐이에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애 챙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이고, 미안하다. 내일은 더 신경 쓸게. 순자는 속으로 내가 부족한가,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끝없는 자기 반성과 침묵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새벽 어둠이 거실을 덮고 있었습니다.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순자는 허리를 굽힌 채 주방을 오갔습니다. 밥솥을 열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냄비 속 국물은 보글보글 끓으며 방 안을 덮였습니다. 순자는 반찬을 하나하나 꺼내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김치, 달걀말이, 그리고 달고기 볶음. 손은 분주했지만 눈빛은 피곤에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치킨 마요야?
그래, 우리 민재가 좋아하잖아. 오늘은 고기 많이 넣었다. 민재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 서진이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제 도시락은요? 어제도 안 챙겨주셨잖아요. 아이고, 내가 깜빡했구나. 금방 싸줄게. 됐어요. 회사에서 사 먹을게요. 어차피 늦었어요. 춘자의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순간 따뜻하던 부엌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아침 식탁은 늘 시끄럽게 차려졌습니다. 춘자는 반찬을 나르고 밥을 푸고 국을 떠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웃음소리 대신 긴장만이 흘렀습니다. 도현 씨, 회사 사람들은 다 남편이 도시락 챙겨주거나 시어머니가 챙겨주는데 우리 집은 왜 늘 내가 직접 사 먹어야 하는 걸까? 여보,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먹자. 연세 많으셔도 민재 도시락은 꼬박꼬박 챙기잖아요? 춘자는 말없이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가 밥상 위에서 잊힌 듯 목구멍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책가방을 힘없이 내려놓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한테 혼났어. 준비물 안 가져왔다고. 뭐라고? 어제 분명 내 가방에 넣어줬는데. 없었다니까. 애들이 다 쳐다보고 선생님도 나한테 뭐라 했어. 춘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어젯밤의 기억을 더듬었지만 정말 넣었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서진이 거실에서 나와 눈을 흘겼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깜빡하세요? 민재까지 피해보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하나요?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는 마치 쇠붙이가 심장을 누르는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춘자는 그날 밤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문제인가? 내가 이 집에서 짐이 되고 있나? 다음 날 순자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생선을 집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때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순자 씨 많이 힘들다던데? 며느리한테 눈칫밥 먹는다면서. 그러게 말이야. 저 집은 며느리가 너무 세다지. 늙은 사람이 뭘 더 바래. 그냥 쉬어야지. 춘자는 등을 돌려 아무렇지 않은 척 채소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귀끝까지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숙제를 하다 말고 할머니 옆에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는 여행 못 간대. 집 지켜야 되고 고양이 밥 줘야 한대. 그래. 원래 집 지키는 사람이니까 민재는 재미있게 다녀와라. 춘자는 애써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떨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깊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화장을 하며 거울 앞에서 도현에게 따졌습니다. 회사 사람들 다들 친정엄마가 애 봐주고 도시락도 챙겨준다는데 왜 우리 집만 반대일까? 어머니는 민재만 신경 쓰고 나는 늘 뒷전이잖아. 여보,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어머니도 애쓰시잖아. 애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 그 말은 순자의 가슴을 또 한 번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점점 더 깊은 고독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거실 바닥엔 여행 가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일정표를 프린트해 체크했고 도현은 차키와 휴대용 충전기를 챙겼습니다. 춘자는 부엌에서
물병에 보리차를 채우고 간단한 간식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어머니, 물하고 간식은 저희가 알아서 챙길게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민재가 차에서 멀미하니까 귤 좀 까서 주려고. 괜찮아요. 과일은 숙소 근처 마트에서 살게요. 그리고 어머니, 이번 여행은 좀 저희 셋이서 다녀오고 싶어요. 말끝은 공손했지만 듣는 사람의 가슴을 콕 찌르는 뉘앙스였습니다. 춘자는 귤 껍질을 쓰레기통에 조심스레 버리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서진의 통화가 문틈 사이로 새어 나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 셋만 가. 시어머니는 집에 계셔. 고양이도 있고. 그게 서로 편해. 전엔 몰랐는데. 같이 살아보니깐 보여. 그냥 내 일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가끔 깜빡도 하시고. 알아서 할게. 춘자는 문고리를 잡은 채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주름진 등뼈가 순간 굳어졌고 눈가에 찬물이 흐르는 듯 서늘함이 번졌습니다. 시장에서 다시 만난 이웃들이 귀에 익은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치던 순자는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저 집 며느리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며? 아무리 그래도 여행 갈 때 같이 가면 안 되나? 그 집도 사정 있겠지. 요즘 며느리들 다 바쁘고 스트레스 많다더라. 근데 아주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애써왔나? 난 그게 마음 쓰여. 춘자는 모른 척 귤 한 봉지를 더 집었습니다. 귤 껍질의 상큼한 향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듯 했지만 속은 씁쓸했습니다. 그날 오후 부엌에서 끓이던 미역국이 한 번 넘쳤습니다. 가스불을 급히 줄이는 사이 냄비 가장자리를 타고 국물이 흘러내렸고 바닥엔 미끄러운 얼룩이 번졌습니다. 어머니! 불 조심하셔야죠. 바닥 미끄러워요. 민재 넘어지면 어쩌려고요. 금방 닦을게. 미안하다. 미역 향은 따뜻했지만 말들은 차가웠습니다. 걸레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만 거실을 메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숙제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하늘이 조금씩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이번 여행 어른들끼리도 규칙이 있대. 너무 피곤하면 다 같이 고생이라고. 그래서 할머니는 집에서 쉬시는 거래. 응, 그럴 수도 있지. 여행은 준비도 힘들고 차 타는 것도 몸살 나고. 할머니는 집에서 민재 사진 기다릴게. 그리고 엄마가 가끔 그러는데 할머니는 그냥 집 지키는 사람 같다고. 그 말은 이전보다 더 분명하고 더 깊게 박혔습니다. 춘자의 손끝이 떨렸고 설거지하던 그릇이 가볍게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녁상엔 고등어구이와 미역국, 애호박전이 올랐습니다. 민재는 젓가락으로 노릇한 전을 집어들며 웃었습니다. 이거 맛있다. 할머니가 한 전이 제일 좋아. 기름기가 많네. 도연 씨, 저녁에 소화제 챙겨. 여보, 오늘만 그냥 먹자. 어머니 신경 쓰셨잖아. 알겠어. 근데 도연 씨, 내일 출발은 내가 다 준비했어. 어머니는 집 잘 봐주실 거니깐. 그래.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오래 남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순자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 세탁소 간판 앞에서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그녀. 여보, 내가 너무 오래 참았나 봐.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아플 수도 있나?
내가 정말 이 집에 필요 없는 사람일까? 창밖으로 바다가 긴 파문을 일으키고 멀리 배의 경적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된 기억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실업 냄새 밴 셔츠들, 비에 젖은 이불, 다림질하다 화상을 입고도 웃던 날들. 다음 날 서진은 외출용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순자는 문지방에 서서 묵묵히 보조 가방을 들었습니다. 필요한 거 더 없니? 숙소 주소는 다시 적어놨고, 약은 여기. 괜찮아요. 저희끼리 할게요. 어머니는 집 잘 지켜주세요. 문이 닫히며 걸쇠가 딸깍 하고 내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남은 건 조용한 집과 싱크대에 아까 닦아낸 물기 조금. 그날 저녁 순자는 주방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 사람 분량의 밥이 남았습니다. 그 밥을 작은 공기에 덜어 스스로에게 차려냈습니다. 밥은 혼자 먹어도 밥이지. 숟가락이 공기벽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친척 단톡방에 여행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활짝 웃는 민재, 그 옆에 서진과 도현. 고생 많으셨다더니. 이젠 여행도 다니고 좋네. 시어머니는 같이 못 가셨나 봐요. 이번엔 집 사정 때문에요. 다음에 기회 되면요. 순자는 화면을 끄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에라는 말은 가끔 영원히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자는 다시 시장에 갔습니다. 귤을 만지던 손이 잠시 멈춥니다. 노란 껍질 속 새콤함과 그 맛을 좋아하는 손주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엄청 달아요. 손주가 좋아한다면서요? 그래요. 손주가 좋아해요. 한 봉지만 줄래요? 귤 봉지가 묵직하게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그 무게가 마음의 무게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같은 아파트 아주머니들과 엘리베이터에서 어색한 웃음과 억지 미소가 오갔습니다. 며느리 회사 좋다면서요? 인센티브 받으면 여행도 자주 가겠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참 당차. 아이고, 시어머니가 집에서 다 봐주시니 가능하지. 요즘은 시댁이 도와야 살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문이 열리자 먼저 내렸습니다. 뒤통수에 꽂히는 시선과 말끝의 흔적이 발걸음을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멀리 자동차 소리가 섞인 그의 목소리는 애써 가볍게 들렸습니다. 엄마, 잘 계시지? 내일 바다 배 타기로 했어. 민재가 신났어. 그래. 재미있게 놀다 와. 물 조심하고. 엄마, 서진이가 요즘 예민해서 회사 일도 많고 엄마가 이해해줘. 알겠다. 한숨인지 바람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소리가 통화 끝에 가늘게 섞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재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진 속 민재는 모래사장에서 파도를 향해 뛰고 뒤에는 서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바다 재밌어. 근데 밤엔 엄마가 힘들다고 했어. 할머니가 있었으면 더 쉬웠을 거라고. 순자는 답장을 쓰다 멈췄습니다. 그래, 다음엔 같이 가자라는 문장을 지웠다가 다시 썼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이 빠졌습니다. 해가 지고 부엌 불을 끄려던 순간 싱크대 위에 올려둔 등기부등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정리하다가 꺼내놓고 다시 넣지 못한 서류. 내 이름,
세 글자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그 글자들이 마치 삶의 마지막 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자 바람이 거실로 밀려들었습니다. 멈춘 시계처럼 고요한 새벽. 멀리서 파도가 4번, 5번 밀려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누구였지? 아내였고, 엄마였고, 사장이었고, 이제는 파출부라고? 아니야. 순자는 창문을 닫으며 두 손을 팔짱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몸을 데워줄 담요 하나가 필요했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필요한 건 마음을 덮을 무언가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급히 울렸습니다. 배달원은 커다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여행 중 필요한 물품이 호텔로 잘못 배송돼 다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수취인 확인 부탁드려요. 이순자 씨, 맞으시죠? 네. 사소한 순간에도 맞으시죠? 라는 질문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맞다. 이 집의 수취인은 여전히 그녀였다. 설거지를 하다 유리컵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잔은 산산이 부서지지 않고 가장자리에 작은 금만 생겼습니다. 안 깨졌네. 금만 갔구나. 순자는 하필 그 잔을 버리지 않고 별도의 찬장에 따로 올려두었습니다. 살면서 금 간 채로도 견디는 것들을 본능처럼 챙기는 버릇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꼭 따로 해주세요. 저희 옷하고는 절대로 같이 돌리지 말아주세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빨래를 해주면서도 늘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그 순간 자신이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 듯 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세탁기 앞에 쪼그려 앉아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옆집 아주머니가 반찬을 조금 나눠 먹자고 들렸습니다. 현관에서 만났습니다. 순자 씨, 얼굴이 부었네요. 속상한 일 있었어요? 아유, 살다 보면 다 그렇죠. 뭐 괜찮아요. 괜찮다 하는 사람 하나도 안 괜찮더라.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누군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는 게 나아질 때가 있잖아요. 순자는 네, 라고 했지만 문이 닫히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세탁소 간판 아래에서 남편과 서 있던 땀과 햇빛과 웃음으로 번들거리는 사진. 우리 잘 살자. 우리 손으로. 순자는 앨범 끝장에 한숨처럼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여행 사흘째 밤, 민재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 민재는 피곤해 보였고 뒤에서 서진이 수건으로 머리를 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 많이 힘들었어. 내가 말 잘 못해서 혼났어. 할머니가 있었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민재가 제일 잘했어. 우리 민재 덕분에 엄마 아빠가 웃었지. 어머니, 내일 돌아갑니다. 집 잘 부탁드릴게요. 전화가 끊기고 순자는 테이블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방금 들은 말과 수십 번 반복해온 그 부탁, 집 부탁드린다가 가슴 속에서 곳곳에 못을 박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반, 잠에서 깬 순자는 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는 어김없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내 자리는 어딜까? 춘자는 테이블 위 서류 봉투를 다시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첫 줄, 자신의 이름 위에 얇게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오래 걸렸네. 이제는 그녀의 시선은 먼 곳을 향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결심이라는 단어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문턱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산의 바다 바람은 유난히 거셌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온몸으로 받으며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자신의 이름을 손끝으로 더듬는 한 사람. 춘자는 드디어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냉장고의 낮은 우웅거림과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춘자는 작은 스탠드 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볼펜과 노트 한 권. 그녀는 종이에 몇 글자를 적었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글씨가 번져 흐려졌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편지는 쓰다만 채 접혀졌습니다. 춘자는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줄곧 닫아두었던 상자 안에는 다림질에 쓰던 낡은 장갑, 오래된 영수증, 그리고 오래전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맨 아래엔 등기부등본, 누렇게 빛이 바랜 종이 위엔 여전히 소유자 이순자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여전히 내 이름. 그녀의 손끝은 종이를 따라 움직이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춘자는 욕실로 가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거울 속엔 초라한 듯 보이는 노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눈동자 속엔 사라지지 않은 불꽃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파출부라면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내가 평생 지켜온 이 집. 이제 내가 결정해야만 한다. 춘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이튿날 오후, 순자는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동네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벽에 붙은 아파트 광고와 분양 안내가 보였습니다. 낡은 히터가 우웅거리며 돌아가고 중개사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춘자는 숨을 고르며 집을 팔고 싶어요. 순간 중개사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네? 정말요? 어머니, 그 집이면 바로 거래됩니다. 요즘 찾는 분들 많거든요. 혹시 금매로 내놓으실 생각이세요? 오늘 계약금 받고 내일 잔금 치릅시다. 더 미루고 싶지 않아요.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만들어둔 오래된 도장. 빨간 인주를 찍고 서류에 꾹 눌러 찍었습니다. 이순자 세 글자가 선명히 새겨졌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야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눈물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그것이 두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옆집 아주머니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춘자 씨, 어디 다녀와요? 요즘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여요. 그냥 제 할 일 좀 하고 왔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잘하신 거예요. 춘자 씨는 늘 남만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 좀 본인 위해서도 살아보세요. 그 말에 순자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행 가기 하루 전 민재를 안아주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나 내일 여행 가. 사진 많이 찍어올게. 그래, 많이 보고 와라. 할머니가 기다릴게. 순자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체온을 기억하려는 듯 오랫동안 가만히 안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잠든 밤, 순자는 다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부엌 전등 불빛 아래 서류는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어둠 속에서 잔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순자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이미 바위처럼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부산의 겨울바람은 차갑게 불었지만 그 바람 속에서 한 여인은 자신만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위의 이름처럼 그녀의 삶은 이제 스스로의 선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사흘 뒤 저녁, 현관 앞에서 여행 가방이 끌려왔습니다. 민재는 피곤한 얼굴이었고 서진은 다소 지친 표정으로 집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열리지 않아? 비밀번호가 바뀐 거야? 내가 눌러볼게. 2580 다시 해보자. 역시 안 됐는데. 여러 번 눌러도 삑삑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젊은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누구신데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세요? 뭐라고요? 여긴 저희 집이에요. 무슨 소리 하세요? 계약서 보시죠. 매수인 송세희, 매도인 이순자. 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현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순자 씨가 민재 주라고 맡기고 가셨어. 봉투엔 민재에게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빼곡히 적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민재야, 우리 손주, 이제 할머니가 멀리 간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너는 늘 할머니 마음속 첫 번째 보물이다. 사람이란 누구나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할 때가 있단다. 엄마 아빠 옆에서 잘 자라주고 착한 아이로 남아다오. 할머니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너를 늘 기도할 거야.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눈물이 봉투를 적셨고 종이는 손끝에서 부드럽게 구겨졌습니다. 민재의 눈앞에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지만 떠나려는 이의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집을 파셨다고? 우리 몰래? 당신 몰래가 아니야. 우리 모두 몰래였어. 엄마가 결심하셨던 것 같아. 서진의 다리는 풀려 여행 가방 위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낯선 가족이 짐을 들여 나르는 사이, 순자가 쓰던 주방, 순자가 앉던 거실, 의자, 순자가 다듬던 부엌칼,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그 시각 부산 송도 바닷가. 순자는 작은 옥탑방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파출부였는가? 이제부턴 파출부가 아닌 내 인생을 사는 거야. 그녀의 얼굴엔 씁쓸한 미소와 함께 오래된 억눌림에서 벗어난 자유가 스며 있었습니다. 민재는 끝내 할머니 편지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서진은 무너지는 듯했고 도현은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부산의 바닷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평생 처음으로 오롯이 자기만의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낯선 가족이 이사 온 집은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웃음소리, 아이들 뛰노는 발소리가 울렸지만 그 자리에 익숙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진은 현관 앞에 남겨둔 여행 가방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떠나신 거야? 도현은 거실 바닥에 앉아 고개를 감췄습니다. 그의 눈가엔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마음 내가 너무 몰랐어. 늘 옆에 있으니까 당연한 줄만 알았지. 서진은 그 말에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을 향한 화살처럼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민재는 방 안에 들어가 이불 속에서 편지를 꼭 끌어안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 없으면 우리 집 같지가 않아. 이 어린 목소리가 집 안 가득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부산 송도의 옥탑방. 순자는 작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엔 보리차 한 잔, 옆엔 민재가 좋아하던 귤 한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검푸른 바다가 잔잔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조금은 자유로워. 뒤늦게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려 해. 다음 날 아침 옥탑방 계단을 오르던 옆집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 씨, 여기서 같이 잘 지내봐요. 여기 바닷바람이 너무 좋아요. 순자는 잔잔히 웃으며 네, 그러네요. 바람도 시원한 게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마음도 환해지는 것 같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엔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학교에서 그림 숙제를 했습니다. 그림 속엔 바다를 바라보는 작은 옥탑방과 창가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민재야, 저분이 누구니? 민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예요. 바다를 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세요. 순간 교실 창문 너머 햇살이 민재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각자의 길로 흘러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노인은 평생 참아온 마음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그 따뜻한 손길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부산의 겨울 바다는 오늘도 출렁입니다. 파도는 부서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창가에 앉은 순자는 손에 귤을 쥔 채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삶은 이제 비로소 그녀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바다처럼 끝없이 이어집니다.